제가 전국에서 오시는 정말 수많은 이명난청 환자분들을 볼 때 유독 이명에 걸릴 확률이 훨씬 높았습니다. 그래서 저는 다른 질환으로 진료를 보러 오셨어도 이런 분들을 만나면 이명 걸리실 수도 있어요. 몸 관리 지금부터 잘 하셔야 돼요 라고 꼭 말씀드려요. 안녕하세요. 이명난청 완치 설명서의 저자 한의사 민예은입니다. 이명은 내 몸이 힘들어서 스트레스를 받아서 오는 경우가 많지만 특히 이 공통점을 가지고 계신 분들이 이명이 잘 생겼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어떤 특징을 가지고 계신 분들이 이명에 잘 걸리는지 또 그 원인은 무엇인지까지 알아보려고 해요. 원장님, 이명이 잘 생기는 체질이 있다고 하셨는데 몸무게나 성격 같은 체질을 말씀을 하시는 건가요? 보통 체질하면 기본적으로 사상체질 많이 아는 것 같아요. 태양인, 태음인, 소음인, 소양인 이렇게 해서 4가지 체질로 나누기도 하고 그거를 또 2가지로 쪼개서 8가지 체질로 나오기도 하거든요. 우리가 흔히 원장님 저는 물만 먹어도 살찌는 체질이에요. 아니면 막 엄청 붓는 체질이에요. 막 이런 것들은 어떻게 보면 에너지 대사나 수분 대사 같은 것들 관점으로 본 체질인데 제가 오늘 말씀드린 체질은 바로 한열에 대한 체질의 관점이에요. 그래서 오늘은 한열 대사, 나는 열이 많은 체질인가 아니면 몸이 차가운 체질인가에 대한 얘기입니다. 이명이 잘 생기는 체질은 몸에 열이 많은 체질이에요. 이 몸에 열이 많은 체질의 특징은요, 위로 열이 둥둥둥둥 잘 떠요. 그래서 얼굴에 열이 확 달아오르는 경우도 있고 열이 많아서 땀이 많이 나는 경우도 있고 특히 갱년기 때 위로 열이 올라서 얼굴에 홍조까지 생기시는 분들이 있으시잖아요. 이런 경우가 열이 많은 체질이에요. 상부에 열이 많은 것은 실제로 이명과 연관이 많이 있습니다. 귀는 원래 시원해야 되는 성질을 가지고 있는 감각기관 인데 눈도 마찬가지고 귀도 마찬가지거든요. 그런데 머리에 열이 많이 오르게 되면 우리가 귀의 유무세포를 공격하게 되고 거기에 압력이 차게 되고 그렇게 되면서 청각신경로까지 문제가 생겨서 이명이 발생할 수가 있어요. 또 이명뿐만 아니라 난초까지 진행되는 경우도 많고요. 그러면 몸에 열이 많은 체질을 제가 직접 진단할 수 있어야 되잖아요. 혹시 어떻게 알 수 있나요? 몸에 열이 많은 체질은요, 감기 걸리면 고열에 잘 걸려서 나 열 떨어지지 않는다 이런 경우가 있어요. 차가운 체질, 열이 많은 체질 조금 구분해 보면 예를 들어서 위장기관이 좀 안 좋아요. 그래서 장이 안 좋을 때도 몸이 차가운 사람은 설사로 많이 나타나게 되고 열이 많은 사람은 원장님 저는 항상 변비예요. 몸이 컨디션 떨어지면 변비가 일어나요. 이런 사람들 많아요. 그리고 이 열이 많은 사람들의 특징은 또 뭐냐면 얼굴 또 그 위쪽에 피부 트러블이 잘 생겨요. 화농성 여드름으로 이렇게 붉게 올라오고 막 염증 나고 고름 나오고가 더 많은 피부 체질 있잖아요. 그런 사람들은 열이 많은 체질이에요. 또 간단하게 알 수 있는 건 코로나19 때 마스크 쓰는 거 진짜 엄청 힘들어하는 사람이 있어요. 안 그래도 상부 얼굴에 열이 많은데 가둬놓기까지 하니까 너무 힘든 거죠. 몸에 열이 많은 사람들은 모자 쓰는 것도 답답해하고요. 그래서 그런 것들의 특징을 보면 내가 열이 많은 체질이구나 아니면 나 열이 좀 적은 체질이구나 알 수 있다. 원장님, 근데 타고난 체질은 사실 바꾸기가 좀 어렵지 않나요? 네, 맞아요. 타고난 체질은 바뀌기가 어려워요. 근데 이 체질도 평생 고정되어 있진 않아요. 체질 자체는 변하지는 않지만 체질이 반응하는 것들이 조금 다르긴 하거든요. 그래서 결국에 열이 많은 체질이어서 이명에 잘 걸리기 쉬우니까 무조건 안 좋은 체질이야? 이게 아니고 모든 체질에는 장단점이 있어서 어떻게 보면 이 체질의 강점인 부분들은 잘 사용하고 약점인 부분들은 좀 미리미리 조심하고 생활 관리를 하면 오히려 더 건강하게 또 생활을 하실 수가 있는데요. 그러면 열이 많은 체질에 있는 사람들은 어떤 것들을 좀 해줘야 되나 제가 잠깐 짚고 넘어가려고 하는데 첫 번째는 음식을 먹을 때도 소화가 잘 되면서도 시원한 음식들을 먹어줘야 돼요. 제가 예전에 이명이 좋은 음식으로 상추 이런 거 설명한 적이 있었는데 그것도 마찬가지로 시원하면서도 부드러운 음식이에요. 수박이나 배와 같은 약간 시원하면서도 물을 많이 함유하고 있는 음식들 이런 것들을 좀 권장하게 됩니다. 또 이런 사람들은 맵고 뜨겁고 자극적인 음식은 조금 피해주는 것이 좋아요. 당연히 열을 더 많이 발생하는 것들이어서 그런 것들 좀 피해 주셔야 되겠죠. 그리고 열이 많은 사람들은 폭
폭식의 경향성이 있어요. 그래서 적당한 양을 절제해서 먹는 것도 너무 중요합니다. 그리고 지나치게 격렬한 운동보다는 가벼운 산책, 산보 같은 것들이 되게 중요하고, 아까 변비가 잘 생긴다고 했잖아요. 열이 많은 사람들은 수분을 자꾸 바깥으로 내보내는 성질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수시로 시원한 물을 드시면 좋다. 그리고 정서적으로도 몸에 열이 많은 사람들은 다혈질인 경우도 많아요. 그래서 급격한 분노를 일으키는 어떤 그런 상황들이나 이런 것들은 조금 피해 주시면서 정서 관리, 스트레스 관리 해주시는 것이 좋다. 환경적으로도 좀 시원한 환경 유지하면 좋겠죠. 특히 주무실 때 시원한 환경이 이분들한테는 좀 중요해요. 적당히 좀 시원해서 이불 한 겹 덮어야 하지만 좀 따뜻하다라고 느끼는 정도로 유지해 주시는 것이 좋습니다. 그러면 이명 치료할 때 이런 체질이랑 습관까지 모두 다 고려해서 치료를 해야 되는 건가요? 네, 당연하죠. 이런 체질과 이런 습관을 고려하는 것은 어떻게 보면 이명치료에 있어서 가장 기본 중에 기본인 것 같긴 해요. 우리가 한의학적으로도 같은 이명이 온다고 하더라도 열이 많은 체질인 사람이랑 냉한 체질의 사람은 실제 쓰는 침법도 다르고 쓰는 약제도 다르고 심지어 어느 부분을 어떻게 집중해서 치료할 것인가 우선순위 순서도 좀 다르게 되거든요. 이 이명 환자가 어떤 체질을 갖느냐를 알아내기 위해서 진맥이나 여러 생활 습관 같은 것들을 문진으로 사용하기도 하지만, 실제로 이제 우리가 적외선 체열 검사라고 하는 몸 어느 쪽에 좀 순환이 잘 일어나고 있는지, 혹시 복부의 순환이 조금 떨어지진 않는지, 얼굴에 열이 너무 몰려있지는 않은지, 아니면 오히려 순환이 떨어져 있진 않은지, 사지 말단에 순환이 안 돼서 수족 냉증에 보이진 않는지, 이런 여러 가지 것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고 참고해서 체질 진단을 내리게 됩니다. 그래서 어느 쪽에 체열이 많이 몰려있냐 이런 것들을 판단해서 이 사람의 이명의 숨은 원인이 어디에 있느냐를 찾아내게 되는 거죠. 이런 숨은 원인까지 치료를 해야 이명이 비로소 안정을 찾을 수 있게 됩니다. 오늘은 이명이 잘 걸리는 체질과 체질관리법, 치료법까지 알아봤습니다. 오늘 말씀드린 내용을 한마디로 정리하자면, 열이 많은 체질은 이명에 걸리기가 쉬우니까 오늘 제가 말씀드린 4가지 생활습관법 잘 사용하셔서 체질과 관계없이 안정을 찾고 건강한 삶을 유지하길 바라겠습니다. 지금까지 민예은 한의사의 보약 같은 시간 미니보감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